점잖은 선비의 도시, 백제문화의 숨결을 품은 이곳 충청남도. 말없이 기다리는 것이 미덕이라 말하던 충남은 잊어라. 조용했던 농가에 젊은 농부들의 등장으로 활기가 넘치고 1차 산업이었던 농사와 디지털 산업인 4차 산업이 만나 농업에 새바람을 일으키며 지역 간 세대 간 완벽한 콜라보레이션으로 농업 산업을 선도하는 한편 아산만 일대에 대규모 경제 도시를 건설, 경제 수도로 한 발 앞서 나가는 충남. 경제 환경, 지역 간 균형 발전, 다음 세대를 위해 변화를 선언한 충청남도. 힘센 충남의 진짜 힘이 지금 공개됩니다. 충청남도 아산시에 위치한 한 농가. 농부를 꿈꾸는 MZ세대들이 이곳에 모여 있다고 합니다. 충청남도 스마트팜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현장 실습이 한창이라는 이곳은 바로 방울토마토 농장입니다. 이 농가의 특징은 첨단 기술을 접목해 자연재해에 영향을 덜 받고 작물을 길러내는 스마트팜이라고 합니다. 지난 1년여간 스마트팜 교육센터에서 기초 지식을 공부한 예비 농부들은 얼마 전부터 현장 실습에 나섰다고 합니다. 저는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했고요. 처음에 이런 온실을 하고 싶었지만 이제 돈과 너무 많은 게 필요하다 보니까 더 어린 젊은 나이에 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더 조금이라도 어린 나이에 도전해보자. 실제로 동기들도 먼저 도전한 친구들도 많아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먼저 농사꾼의 길로 들어선 선배 농부의 농가에서 차근차근 배우며 농부로서 자질을 익혀가고 있는 예비 농부들. 그 어느 때보다 열심입니다. 원래 보통 2장에서 3장 저격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일이 많지 않아서 그냥 2장씩 저격을 할 거고 그냥 줄기에 붙은 바짝 잘라주시면 돼요. 2장 자르고 주변에 순 있는 것도 같이 제거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잘라주면은 이 근처에 있는 열매들은 더 빨리 익어요. 그래갖고 농가 입장에서는 빨리 더 수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잘라주는 경우도 많고 오늘 이거 하시고 버리는 것까지 하면 작업 끝날 겁니다. 열매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잎을 솎아주는 저겹 작업. 생소한 농사 기술을 이렇게 현장에서 하나하나 배우고 몸으로 체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2021년에 아내가 공무원을 그만둔 뒤로 아내부터 먼저 조금씩 창업 준비를 시작했고요. 저도 2022년도부터 회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창업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직 사업을 안 해봐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스마트팜이 충분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사업 아이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농업의 경우에는 소득률이 한 50% 정도 되는데요. 스마트팜에서 단위 면적당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한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가 산출되니까 이 정도의 온실에서는 약 2억 5천에서 3억 정도의 매출액이 산정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스마트팜에 충분히 사업성이 있는 아이템이다라고 판단해서 이런 사업을 선택했습니다. 농부를 꿈꾸는 MZ세대를 위해 충청남도가 나섰는데요. 농업 기술부터 운영 노하우까지 아낌없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항목 중에 하나가 토지인데요. 토지를 구매하는 얼마에 구매할 수 있는지가 총 사업비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토지가를 고려해서 충남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충남에서는 현재 많은 외부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스마트팜과 관련된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도 충남 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지원 사업이라는 지원 사업에 선정돼서 이제 올해 말부터 스마트팜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네, 저희 스마트팜 청년 창업 교육은 청년들이 스마트팜 이론부터 현장 실습까지 모든 과정을 경험하면서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농업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자처한 충청남도는 농업 기술은 물론 각종 경제적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젊은 농부들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각종 모임도 개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충남의 이 같은 노력으로 15개 시군에 다양한 작물을 키우는 스마트팜 단지가 조성돼 있습니다. 충남은 한 발 더 나아가 대규모 스마트팜에 청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촌 복합 주거단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보령시, 성공한 젊은 농부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기업형 농가로 거듭난 이곳엔 독특한 이력의 농부들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공학 분야 연구원 출신들이 호흡을 맞춰 일군 오이 스마트팜. 이곳에서 키우는 오이는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요. 일반 오이보다 크기는 작지만 물이 많고 맛이 좋은 미니 오이를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농사가 어렵지만 특히 오이는 키우기 까다롭고 손이 많이 가는 대표 작물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습도와 온도, 햇볕에 예민하기 때문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뭉친 거는 이제 18년도에 정부에서 스마트팜 보육 사업이라는 걸 처음 이제 시작을 했었거든요. 이제 거기서 처음 만나게 됐고요. 그리고 거기 만나면서 교육이 생각보다 길어요. 그때 그 교육이 1년 8개월 과정이고 그거 끝나고도 이제 좀 더 교육을 했거든요. 그걸 보통 지금 같이 한 친구들이랑 한 3년 정도 같이 동고동락한 경우입니다. 네. 연매출 4억 신화를 쓰기까지 이들의 환상적인 팀워크와 함께 충남 스마트팜 교육센터의 도움이 컸다고 하는데요. 충남 보령이 선택한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팜이 우선 없었고요. 그리고 제 고향이기도 해요. 그리고 충남에서 이것저것 이제 보조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다는 게 이제 있었고요. 그 세 가지가 맞아 떨어져서 이제 보령 쪽으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대출 받은 거는 한 10억 정도 대출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보령에서 있으면서 보조 사업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거의 한 3억 5천이 돼요. 그리고 올해까지 포함하면 거의 5억 되겠네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지원도 많이 받았고요. 초보 농업인으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받았던 서원상 대표와 동료들은 받은 만큼 돌려주기 위해 시작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우리 여기 정식한 지 한 90일 정도 좀 넘었잖아,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나무 상태가 조금 많이 늙었어. 그래서 이럴 때는 다음 작기를 준비할 타이밍이 온 거야. 그래서 오늘 할 건 뭐냐면은 정식 준비를 할 건데 정식을 하려면 이제 어린 모종을 우리가 키우고 있잖아. 그걸 심을 자리를 만들 거야. 드릴을 위치해서 이렇게 구멍을 2개씩. 그래서 우리가 파종 포트가 대략 한 5cm 정도 돼. 5cm 정도 길이가 여기에서 지금 보면 이 정도 마디가 지금 나와 있지. 이 정도까지 깊이로 파주게 되면은 적당한 깊이가 됩니다. 예비 농부들의 현장 교육. 바쁜 농사일이지만 후배들에게 자신들의 노하우를 알려주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파종하는 것부터 하나하나 꼼꼼히 알려줍니다. 제가 하는 일이 저에게 모두 돌아오는 일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원래 군에서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한 5년 정도 근무를 했고 작년 6월부로 전역했어요.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은 제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 100% 저한테 돌아오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농업은 제가 하는 만큼 저한테 다 돌아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2의 목표로 농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제 명의로 농장이 하나 지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시 지금까지 받았던 실습 교육을 한번 똑같이 해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보겠습니다. 농부가 되기로 결심하면서부터는 희망찬 미래가 그려진다는 두현 씨. 친구 병찬 씨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이전에는 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상담하는 일을 했었고요. 올해 1월에 퇴직하고 지금 여기에서 교육생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가 제가 만 한 5년 이상 근무를 했는데 그렇게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좀 행복한 일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그게 친구랑 함께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게 됐습니다. 이 교육을 받게 되면 우선은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습을 선도 농가에 받을 수 있도록 매칭을 해주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그런 곳에서 교육을 받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아요. 그리고 오이나무가 조금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이나무 재배 기간이 좀 흘러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에너지 밸런스가 조금 무너져요. 그래서 에너지가 이동을 적절하게 못하게 되면 곱게 자라다가 이제 휘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환경적으로 온도나 습도가 그런 데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요. 저는 원래 농업 관련 대학을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짐바브웨라는 나라에서 1년 정도 선임연구원 생활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올 때는 최전방에서 좀 뛰고 싶었습니다. 농업에 대한. 그래서 그런 분야를 찾다 보니까 스마트팜이라는 분야가 당연히 눈에 들어오게 되었고, 지금 우리 대표님하고 팀장님하고 다 그 스마트팜을 배우는 자리에서 만나게 돼서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마 미래가 없다라고 하면은 후한 점수를 당연히 못 줄 것 같고요.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미래가 잡혀 있어서 후한 점수를 주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이가 잘 자라 품질을 인정받을 때면 자부심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땅이 주는 정직한 결실, 그 자부심과 행복을 예비 농부들도 느꼈으면 하는 바람으로 교육하는 선도 농가 농부들. 선배들의 바람대로 교육생들도 농사에서 희망을 찾았다고 합니다. 스마트팜은 지금의 기후 위기라고 불리는 것들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처하고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번 다른 태풍, 장마, 홍수, 폭염 이런 것들이 규칙성이 없게 발현이 되고 있는데요. 그거에 맞게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농업을 이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스마트팜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감하게 생각의 틀을 깬 MZ 농부들이 우리 농업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고 견고하게 확장하는 데 도움을 줄 다양한 교육의 장이 충남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영흥, 당진, 태안, 보령 등 서해안 일대 포진하고 있는 석탄 화력발전소. 전국 58기 석탄 화력발전소 중 절반인 29기가 충남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 1위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습니다. 서해바다와 천혜 자연의 보고 갯벌, 그리고 명산이 많은 충청남도. 자연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얻게 된 오명을 벗어나고자 충청남도는 전국 최초로 특별한 선포식을 개최했는데요. 바로 탄소 중립 경제 특별도 선포식이었습니다.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석탄을 역사 속에 묻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45년 탄소 중립 경제 실현을 위해 변화를 모색 중인 충청남도는 그 첫걸음으로 지난 2020년 당진 성문면 석탄 화력발전소를 태양광 발전 단지로 전국 최초로 전환했습니다. 또한 세계 최초 부생 수소 발전소를 준공, 추가 오염물질 없는 친환경 발전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충남 지역 기업들과 동반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충청남도는 탄소 상쇄 숲을 조성해 탄소 중립 특별도에 한 발 더 다가섰는데요. 시민, 기업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 이 장소는 2013년도에 사이공원형 산림 탄소 상쇄 사업으로 추진된 행복 나눔 숲이 되겠습니다. 충남도청 인근에 조성되어 있는 이곳, 바로 행복 나눔 숲입니다. 이곳에서는 사계절 자연의 변화를 모두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행복 나눔 숲을 돌보는 데 있어 기업과 민간, 지자체 모두 함께 한다는 것에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이제 기업체나 자치단체 등에서 나무 심기를 통해 가지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이거를 또 활용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주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얼굴이 이렇게 활짝 펴 있고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으시나요? 네. 아이들의 놀이터가 돼주는 행복 나눔 숲. 환경 개선에도 기대가 크다고 하는데요. 이 사업은 사회 공헌형 활동으로 도민과 기업이 참여할 수 있고 향후 10년간 이산화탄소를 198톤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위협하는 충남은 이제 없습니다. 기후 변화 대응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충남. 이것이 힘센 충남의 히든 전략입니다. 힘센 충남이 꿈꾸는 경제 수도. 충남은 이 꿈을 이루기 위해 경기도와 손잡고 아산만 일대를 4차 산업 경제 거점으로 집중 육성, 베이밸리 메가시티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선 8기 충남도지사 1호 공약으로 지역 소멸에 대응해 충남과 경기 8개 지자체를 아우르는 초광역 경제권을 만드는 것이 목표인데요. 충남도는 이와 관련 산업 활성화와 인재 영입 등 4개 분야 10개 사업에 2050년까지 33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앞서 발표한 평택 아산 순환철도 건설 등 환황해 직교류 교통망 구축에 더해 국내 최초로 민간 기업의 지역 인재 채용 목표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실현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무엇보다 4차 산업 위주의 일자리 편성으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모이는 한국형 실리콘밸리 육성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베이밸리는 청년 유입과 취창업 생태계 조성을 핵심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청년들이 모일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조성하고 그리고 좋은 정주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베이밸리는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 및 수소 경제 등 대한민국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경제 거점으로 육성하는 초광역, 초대형 사업. 충청남도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수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서울을 중심으로 청년들과 기업, 문화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베이밸리 프로젝트는 아산만권을 중심으로 이것들을 이동시켜서 지역 균형 발전의 롤모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파와 행정구역을 넘어 2022년 경기도와 손을 맞잡은 지 2년. 실무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발표하는 등 베이밸리 메가시티 프로젝트가 점점 구체화돼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충남도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서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간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만들 것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에 힘쓰는 충남은 4차 산업시대 신사업으로 떠오른 드론을 활용해 안전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실시간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충청남도에서 드론을 관제할 수 있는 충청남도 드론 통합 관제 센터로서 주요 목적은 재난 재해 상황이 발생 시에 각 시군에 구축되어 있는 이런 드론을 통해서 영상 전송을 하면 저희 도 관제센터에서 영상을 관제를 하고 이 영상이 도 재난안전 상황실에도 송출이 돼서 각 지휘부에서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된 시스템입니다. 충남의 15개 시군에 약 40대 드론을 운영 중에 있는데요. 실시간 촬영한 영상을 통해 응급 복구와 주민 대피 등 재난을 대비하는 것은 물론 농번기 농가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혼자 있는 어르신들의 안전 또한 챙길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저희 아산에 크게 수해가 난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 직원과 저희 도 소방본부랑 같이 현장에 출동을 해서 실종자 수색에 크게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2020년 3일간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수해가 발생한 아산시 송악면 일대에 드론을 활용해 피해 지역의 상황과 실종자 수색에 큰 도움을 주기도 했는데요. 신속한 의사결정과 재난 상황에 빠른 대응이 가능해 인력과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네, 훈련은 저희가 재난 상황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 2회 각 시군과 도를 훈련해서 하고 있고요. 상반기에는 각 시군별로 개별적 상황을 대비해서 훈련을 하고 있고,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게 권역별로 또 훈련을 하고, 또 연말에 가서는 전체적인 훈련을 하고, 또 특정 상황에 따라 대비해서 재난 유형에 따라서도 훈련을 수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션 플랜 할 때도 미션 플랜 자동 비행. 충청남도는 전국에서 최초로 드론 통합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재난 안전 대응에 있어 타 지자체의 롤모델이 되기도 한 충남 드론 통합 관제센터. 안전한 충청남도를 만들기 위해 실시간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의 수건 사업이자 국가 해양 생태계 보전의 첫걸음이 될 가로림만 국가 해양 생태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이곳 서해갯벌은 세계 5대 갯벌 중에 한 곳이고요. 특히 이곳 가로림만해 같은 경우는 환경적 가치와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6년도에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을 받았고요. 그 이후 2022년도 해양생태계법 개정을 통해서 앞으로 더 환경적 가치를 지켜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 5대 갯벌이자 국내 최초 해양생물 보호구역으로 환경가치가 뛰어난 가로림만은 400여 종의 해양생물이 다양하게 서식하고 있어 체계적 관리와 보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개발의 붐이 있을 때 그래도 오랫동안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갯벌이 가지고 있는 한국의 갯벌이 가지고 있는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갯벌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서 생물뿐만이 아니라 해양이 갖고 있는 다양한 생물 다양성이 높은 곳이어서 바다 생물, 그리고 저서 동물, 바다새, 그리고 이곳에서 다양한 먹거리들까지 어민들의 풍족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이어서 가로림만의 가치가 생태적으로, 문화적으로 가치가 큰 것 같습니다. 서산시와 태안군 해안으로 둘러싸인 가로림만은 면적이 약 16,000헥타르에 해안선 길이는 162km, 갯벌 면적은 여의도의 약 28배인 8,000헥타르에 달하는데요. 세계적으로도 드문 천혜의 자연보고로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등재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과거에 가로림만 초입이 좁기 때문에 조력댐 설치를 하려고 했을 때 점박이 물범이 이 안에 살고 있는 게 발견됨으로 인해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후세를 위해서 조력댐 설치 대신 가로림 갯벌을 지키고 보존하는 게 좋겠다라고 현명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점박이 물범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로림만 점박이 물범이 개체수가 적다 하더라도 가로림만을 지켜온 수호신 같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서 귀한 동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로림만 해양정원 사업은 국가 해양자산의 관리 및 보존은 물론 충남의 지역 상생,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자연, 경제와 환경, 정파를 넘어 지역을 넘어 균형적 발전을 위해 달리는 충청남도. 힘센 충남의 진짜 힘을 기대합니다.